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본드 이율이 1년에 9.62%로 설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올려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날짜로 공식 발표된 이러한 이자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 미국 재무부가 이러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인터넷의 한국 커뮤니티나 혹은 투자 커뮤니티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그룹 이외에 다른 SNS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많이들 접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많이 이용하던 은행을 이용하거나 현금을 모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세금 혜택을 받는 401k, 403b, IRA 등의 계좌도 잘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떼는 일반 투자 계좌를 이용해서도 여러 거래를 하시고요. 단순히 계좌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좌에 들어가는 개별 주식을 구매하시던가 뮤추얼 펀드, ETF 등을 사고 팔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정보가 적은 것이 CD, 채권, 어뉴이티 등의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을 주는 곳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다룬 정보가 없는데요. 이러한 채권 쪽에서도 특히 국채, 미국 재무부에서 준다든가 지방정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채권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본드 역시 미국 연방정부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미국 국채가 되겠습니다.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이 아이본드, 아이 채권의 경우에는요, 투자 목적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다운 페이먼트라든가 이사 비용, 결혼 비용 등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돈은 원금을 잃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조만간 써야 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목돈이기 때문에 가만히 은행에 놔두기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거의 돈이 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놔두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자니 괜히 손해를 봐서 원금보다 떨어지면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고르는데요. 이럴 때 미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아이본드 같은 경우는 큰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0% 가까운 이율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쓰였는데요. 최근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율이 같이 올라가는 미국 재무부의 아이본드가 새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5월 2일 날짜로 CNBC에서 나온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리스크 프리 아이본드, 위험 부담이 없는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본드라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6개월 동안 9.62%, 9.62%의 이율을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아래 키포인트를 보시면요. 5월 날짜로 발표됐기 때문에 5, 6, 7, 8, 9, 10 이렇게 6개월 동안 9.62%가 제공이 될 거고요. depositAccoun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켄 투민이라는 분은요. Milestone for iBond, 아이본드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포브스에 나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2년 4월 20일로서 몇 주 전에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CPI 지수를 봤을 때 5월 달에 새로 발표된 아이본드의 이율은 히스토릭 9.62%, 거의 역사적인 역대급인 9.62%를 기록할 것이라고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은요, 이러한 재무부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살 수 있는 treasurydirect.gov 웹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오늘 2022년 5월 2일 날짜로 공식적으로 iSaving 본드는 9.62%를 제공하고, 이 이율은 2022년 10월 달까지 유효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율이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픽스드 레이트라고 해서 기본 이율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이율은 구매하면서부터
30년 동안 쭉 가져가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베이스 픽스드 레이트는 0.00%가 되겠는데요. 단순히 이 픽스드 레이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물가 상승분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것을 세미 애뉴얼 인플레이션 레이트, 반년에 걸친 인플레이션 이율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것이 4.81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여서 0.096이 즉 9.62%라는 이율을 계산해 나온 것입니다. 작년 2021년 11월에 발표한 7.12% 역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베이스 퍼센티지는 0%였는데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7.12%를 주었고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가 더 높게 나와서 9.6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좋아해야 될지 조금은 씁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아이본들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트레저리 디렉트.gov에 가서 아이디를 만들고 실제 채권을 구매하는 법은 제가 오래전에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스크린샷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투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은행에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뱅가드 피델리티나 로빈후드 등의 주식거래 계좌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미국의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서 이러한 채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트레저리 디렉트.gov로 가셔서 이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트레저리 디렉트.gov로 가시면요.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언 어카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화면으로 오면은요. 다음은 3번에 걸쳐서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계정을 만들기 원하는지 나오는데요. 보통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텝 2로 가시면은 개인 혹은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 인디비주얼로 만드니까요. 소셜 넘버랑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은행 정보, 어카운트 넘버와 라우팅 넘버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텝 3로 가시면은 패스워드, 암호랑 로그인 할 때 이용할 그림 파일 그리고 혹시라도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리셋을 할 수 있는 추가 질문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입력 화면이 되겠는데요. 그림에 나온 대로 first name, middle name 혹은 이니셜 입력하시고요. last name, 성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account name, 계정 이름인데요. 간단하게 누구누구의 계정이다, 누구누구의 채권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넣는 건데요. 별도로 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 넣으시고요. 생년월일 넣으시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스테이트 아이디, 주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면허증 혹은 신분증을 발행한 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을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다 넣으시고요. 트레저리 디렉트 웹페이지를 보시고 조금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낡았고요. 이런저런 정보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이름이랑 은행 정보 등에 오타가 났을 때는요. 직접 특정한 폼을 프린트해서요.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사인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모두 다 기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정을 완성하게 되면요. 만들어 놓은 이메일 주소로 어카운트 넘버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메일을 받은 후에 다시 트레저리 디렉트.gov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넘버를 입력하라고 그럽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투자 계좌에 로그인할 때는 이메일을 이용하여서 로그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직접 발행한 어카운트 넘버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고요. 어카운트 넘버를 입력하신 다음에요. 다음으로 가서는 암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우선 위쪽에 그림이 보일 건데요. 이전에 여러분께서 계정을 만드실 때 여러분이 선택한 그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은 암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 is not case sensitive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직접 여러분께서 키보드로 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이렇게 키보드가 나타나니까요. 직접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1, 2, 3, 4가 암호라고 하면은요. 마우스를 이동하셔서 A, B, C, D, 1, 2, 3, 4 이런 식으로 직접 클릭을 하셔서 암호를 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카운트 넘버와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셨으면 그 다음 트레저리 디렉트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마이 어카운트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트레저리 디렉트에서 구매한 각종 채권이 보일 건데요. 처음으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0으로 뜰 거고요. 다음 메뉴인 바이 디렉트에서 여러 가지 채권 상품을 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쪽에 보이는 것이 마케터블 세큐리티라고 해서요.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 등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bills, notes, bond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상품을 사는 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 살 것은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되고 최근 9.62%를 준다고 발표를 한 시리즈 I 본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리즈 I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화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서 I 본드를 얼만큼 사기 원하는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Purchase Information으로 가서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상품이 I Saving 본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Purchase Amount 칸에 직접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I Saving 본드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0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10,000를 다 구매를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10,000를 분할을 하셔서 특정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사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Select Source of Fund에 가셔서는 여러분이 연결해 놓은 은행이 나타날 건데요. 그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다른 은행과 연결하고 싶으시면은 Add 옵션을 선택하셔서 은행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퀀시가 되겠는데요. 지금 입력한 금액을 한 번에 다 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금액을 매주 사기 원하느냐, 매달 사기를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을 하셔서 하루 만에 살려면요, 날짜를 입력하셔서 싱글 퍼체이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을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매수를 하실 거면요, 리핏 퍼체이스를 하셔서요, 위클리, 먼틀리 등의 빈도를 설정하시고요.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 등을 입력을 하셔서 특정 기간 동안에만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Q&A가 되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제 유튜브에 댓글 다신 거를 바탕으로 제가 질문과 응답을 모아봤는데요. 이자가 떨어질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예, 당연합니다. 이 이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율이 변동이 되는데요. 지금 역대급으로 7%, 9% 넘는 이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오기 전까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요, 물가 상승에 해당되는 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물가가 더 상승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9%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율을 발표하는 날짜는 11월 달과 5월이니까요. 6개월 동안 발표된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세이빙 본드에 돈을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우선 아이세이빙 본드를 구매하시면 1년 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돈이 1년 동안 묶여버리고요. 그리고 5년 이하로 찾을 시에는 마지막 3개월치 이자는 지불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가지고 계시면요, 30년을 다 채워버리시면은 30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금을 이용하시거나 1년 내로 찾아야 되는 돈이면은 아이세이빙 본드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세이빙스 본드에 있는 원금은 이자가 계속 계산되어서 계정 정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별도로 돈을 찾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자가 쌓이면서 계산만 되어지니까요. 1년 지나고 나서 찾지 않는 이상 별도로 세금 보고할 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세이빙스 본드를 비롯해서 이렇게 트레저리 디렉트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 연방정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주정부 소득세가 면세되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이 점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것을 제가 따로 정보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전에 7.12% 나왔다고 소개를 해드려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그 채권을 구입한 그달부터 6개월 동안은 7.12%가 적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새로 발표된 9.62%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 2월 달에 아이본드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은요. 2월 달에 구매를 하였으니까 2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즉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요. 7.12%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비록 5월 달에 9.62%를 준다고 발표를 하였지만요. 그렇다고 바로 5월 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구입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전에 발표한 이율이 6개월 동안 적용이 되겠고요. 6개월이 지난 후부터 8, 9, 10, 11, 12 그리고 그 다음 1월까지는 이렇게 6개월 동안은 새로 발표된 9.62%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022년 5월 이후에 구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5월 이후부터는 9.62%를 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9.62%로 6개월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1월에 발표할 새 이자율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새 이자율을 다음 6개월 동안 받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중순쯤에 이 아이본드를 구매하셨으면요. 5월달부터 카운트를 해서 6개월간 5, 6, 7, 8, 90 동안은 9.62%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 다음 6개월, 11, 12, 다음에 1, 2, 3, 4월까지는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1월에 새로 발표할 그 이유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7.12% 준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대부분 구매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몇 분들은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입력하실 때 실수를 하여서 조금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웹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실제 재무부에서도 정보를 수정하려면 일일이 이렇게 문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도장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용된 폼이 폼 5512라고 하는데요. 돈을 찾거나 아니면 뱅크 체인지, 은행 정보를 바꿀 때 이용하는 폼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아래에 이 폼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링크를 다시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저리 디렉트 어카운트 넘버 다 적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은행 정보를 수정해야 되면은요. 직접 은행 이름 적으시고 라우팅 넘버, 어카운트 넘버, 이름 등을 정확하게 적으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Certifying Office라고 해서 은행에서 메달리온 등을 이용하여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노터리가 아니고요. 은행에서 하는 Certifying Office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정보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이 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본드의 지난 이유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도표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선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자율을 발표한 날짜 6개월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픽스드 레이트가 바로 고정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율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에 이 채권을 구매하셨으면 이것을 30년 동안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Semi-Annual Inflation Rate라고 하여서 6개월 동안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4.81이 나와서 곱하기 하여서 9.62가 나왔고요.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것은 3.56%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여서
7.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1998년과 1999년에는 어느 정도 이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베이스 이자율이 3.40, 3.30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채권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98년도, 99년에 사놓은 채권은 현재 13.18%를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이 베이스 플랫 레이트가 작아졌기 때문에 0%가 된 것인데요. 비록 0%가 되었어도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9.62%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바로 그 전에 적용되었던 아이본드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픽스드 레이트도 낮았고요. 물가 상승 역시 높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5월 달에는 3.54%였고요. 2020년 11월에는 1.68%, 그전에는 1.06, 2.2, 1.90 등으로 최근에 발표된 7%, 9%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치인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제공하였던 큰 은행의 이자율보다는 그래도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많이 높아지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큰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높고요. 현재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얻어맞아서 지금 다들 굉장히 우울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인 9.62%의 채권을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큰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9.62%가 계속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동안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본드에 넣는 돈은 1년 동안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써야 될 돈이나 비상금을 이용하여서 투자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000씩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요. 한 번에 $10,000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요. 만약에 아이본드에 투자를 하고 싶다, 9.62%라는 좋은 이자율을 지금 누리고 싶다고 하시면은요. 조금씩 사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분할 매수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나중에 물가가 안정돼서 이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 지났고 이율이 낮아졌을 때 이것을 또 다음에 앞으로도 올 수 있는 이러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실지 아니면은 돈을 찾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하실지 잘 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고요. 아이본드가 제공하는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 보신 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퇴계좌 401k, IRA 그리고 세금을 떼는 브로커리지 계좌들도 가지고 계시면요. 여기에 추가를 하여서 아이본드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9.62%라는 역대급 이율을 제공하는 트레저리 디렉트의 아이본드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 은퇴를 계획하시고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자료랑 뉴스를 리서치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